상대 습도, 절대 습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보자. 자, 습도에서 우리가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습도가 습도가 높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상대 습도예요.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로 대부분 상대 습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줄 것이냐?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분에 실제로 포함된 수증기량 곱하기 100. 그러니까 단위는 퍼센트 백분율로 나타내겠지. 그치? 그럼 봐봐. 여기는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얘기해라. 그러면 현재 25도씨지. 그치? 그럼 25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은 이만큼. 현재 수증기량은 요만큼. 이거 곱하기 100 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20. 현재 수증기량은 10.6. 그래서 20분의 10.6 곱하기 100 해주면 상대 습도가 나와요. 그래서 53%. 다시 한번 현재 온도에서 A 공기에 있을 점은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해준다. 됐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대 습도이다. 근데 여기서 비교하면서 절대 습도가 뭔지만 알고 넘어가자. 절대 습도는 그냥 공기 1세제곱미터 안에 얼마만큼의 수증기가 들어있느냐? 그램으로 나타낸 거. 그래서 절대 습도의 단위는 그냥 그램이에요. 그램. 몇 그램 들어있습니다. 이게 절대 습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상대 습도야. 상대 습도. 근데 이 상대 습도를 한번 잘 생각해봐. 상대 습도. 여기 있던 요 놈을 B라고 얘기하자. B와 A 중에 상대 습도가 더 높은 건 누굴까? 자, B는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A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그치? 현재 수증기량은 똑같지, 그치? 근데 포화 수증기량이 B가 더 작잖아. 작기 때문에 분모가 더 작기 때문에 얘가 상대 습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상대 습도가 높은 거 찾아라 그러면은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얘랑 가까이 있는 게 상대 습도가 낮아. 상대 습도가 높아요. 그리고 얘에서 멀리 떨어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공기가 있어 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점이 뭐 B점이 있어, 여기가 D점이 있어, 여기 뭐 C점이 있어, 뭐 A점이 있어 이렇게 되면 이 넷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놈이 누구니? 이 선이랑 제일 가까이 있는 놈. B가 돼 있지. 그럼 얘가 상대 습도가 제일 높아요. 그럼 가장 멀리 떨어진 놈이 누구니? D가 돼 있지. 그럼 얘가 가장 상대 습도가 낮을 겁니다. 나중에 계산도 해보게 될 거고.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상대 습도고. 그럼 여기 요 점에서 상대 습도는 얼마가 될까요? 이 점의 상대 습도. 100%. 그래서 여기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상대 습도는 무조건 100%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는 100%가 최대가 될 거죠. 되십니까?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상대 습도가 100%인 경우는 언제입니까? 포화 상태일 때,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서로 같을 때,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을 때, 공기 상태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있을 때 이 네 개가 서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럴 때가 포화 상태가 되고 100% 상대 습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상대 습도의 변화에 봐봐. 공기 중에 수증기량과 그리고 기온, 온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기온이 낮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 뭐가 많을수록?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기온은 낮을수록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봐봐. 기온이 일정할 때 여기는 수증기 얘는 요만큼 얘는 이만큼이야. 그럼 수증기량이 많은 것이 당연히 어떨까? 습도가 높겠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여기 수증기량 요만큼은 똑같아. 그럼 바깥에 있는 이 큰 동그라미 뭐냐? 포화 수증기량이야. 포화 수증기량. 그럼 얘는 포화 수증기량에 비해서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꽉 찼지. 그치? 얘는 한참 덜 찼지. 그럼 한참 덜 찬 것이 상대 습도가 더 낮고 거의 꽉 찬 것이 상대 습도가 높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여기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수증기량이 많고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이 변화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슬점이 변화가 이슬점이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거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이슬점은 뭐 때문에 변하냐면은 수증기량에 따라서 변해요. 수증기량.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아집니다. 저 위에 있는 이 그래프 봐봐. 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요만큼이야. 요만큼이 이슬점은 여기가 되겠지, 그치? 근데 수증기량이 여기면 이슬점은 여기가 되겠지. 그럼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 뭐해진다? 높아진다. 근데 여기 있는 요 공기가 여기 있는 얘의 이슬점 얼마니? 15도. 얘의 이슬점 15도. 그럼 얘는 전부 다 수증기량이 똑같지, 그치? 수증기량이 똑같으면 이슬점도 같아요. 그럼 밑에서 이슬점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슬점이 이렇게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수증기량이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럼 수증기량이 거의 변화가 없으면 방금 전에 했던 거지.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과 상대 습도는 어떤 관계이다. 기온이 낮은 놈이 상대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은 놈이 상대 습도가 낮잖아. 그치? 그래서 기온과 상대 습도는 반비례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니까 기온이 올라갈 때 여기 있는 상대 습도는 내려오고 있죠. 또 기온이 내려갈 때 상대 습도는 올라가고 있지. 맞죠? 그래서 기온과 상대 습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럼 하루 중 기온이 제일 높을 때가 우진 언제니? 12시보다 좀 더 지나야지. 땅이 데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2, 3시경이 온도가 제일 높아요. 그 밑에 습도는 제일 낮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을 때는 14시, 15시. 근데 습도는 이때 14시, 15시가 가장 낮아지게 된다. 같은 시간일 때 온도가 높으면 습도는 낮고 온도가 낮으면 습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내용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기온과 상대 습도는 서로 어떻게 나타난다? 반대로 이렇게 나타난다. 반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옆에